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적 지지를 받으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며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인생 2막에 접어들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맺은 다양한 인간관계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50대와 60대 이후의 노후 세대는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할지를 더욱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회적 연결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시각은 노후에 피해야 할 인간관계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후에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의 유형을 살펴보며 특히 진정한 관계의 결여, 비도덕적인 관계의 위험, 대화의 결여, 소모적인 관계의 영향, 그리고 인간관계의 재정립이라는 5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이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적 접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길 바란다. 첫째, 진정한 인간관계의 결여로 인한 고립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가 부족해지면 고립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은퇴 이후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그 공허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또한 인간관계의 깊이가 부족할 때 느끼는 정서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지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깊은 관계가 결여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벽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이데아의 모습에 다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가 없다면 정서적 지지의 결여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후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진정한 친구를 통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만나온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결여는 고립감을 심화시켜 노후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노후에 생길 수 있는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도덕적인 인간관계의 위험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중 일부는 비도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도덕적인 관계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관계를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퇴 후 노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도덕적인 관계는 개인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이기적이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 이는 결국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타인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오랜 관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거나 모른 척하게 되면서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비도덕적 관계는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도덕적인 관계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고립감이 느껴지는 노후에는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며 우울증까지 겪을 수 있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관계는 신뢰의 결여를 초래한다. 관계의 본질은 신뢰에 기반한다. 믿었던 친구가 나와의 비밀 대화를 타인에게 누설한다면 우리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이는 결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잃은 비도덕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비도덕적인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비도덕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인식하고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셋째, 대화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화의 결여는 단순히 대화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화가 부족하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노후에는 감정적 지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화가 결여되면 이러한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대화의 결여는 신뢰의 약화를 초래한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대화 부족은 개인의 정서적 표현을 제한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가 줄어들면 이러한 표현 기회가 부족해지고 이는 내면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다양화하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화의 결여는 노후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소모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모적인 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의 지지를 받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우리는 그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일상의 즐거움마저 앗아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모적인 관계는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나 지속적인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욱 낮추거나 잃어버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모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체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후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모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소모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소모적인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환경, 변화하는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재정립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관계가 소모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정서적 안정감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노후에는 가족과 친구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의 재정립은 개인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관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의 재정립은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삶의 행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후에 조심해야 할 다양한 인간관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진정한 관계의 결여, 비도덕적인 관계의 위험, 대화의 결여, 소모적인 관계의 영향, 그리고 인간관계의 재정립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진정한 관계의 결여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초래한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비도덕적인 관계는 우리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신뢰의 결여로 이어져 결국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화의 결여는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며 이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서적 표현의 기회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넷째, 소모적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자기 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재정립은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노후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반영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관계를 넘어서 내적인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인생과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